멋쟁이 사장님과 나누는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 강수팟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반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진입니다. 저희가 8월 말부터 3주간 지금 식당을 쉬고 있죠. 네, 왜 쉬게 됐죠? 저희가 9월 5일부터 10박 11일 동안 독일로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그 소신님의 언니분이 지금 독일 베를린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고 계세요. 언니분의 성함이 이제 미네코인데, 미네코님이 원래 그 프로페셔널 퍼커셔니스트잖아요. 그렇죠. 타악기 연주자. 미네코님이 지금 한 7년, 8년 정도 베를린에 계셨나요? 그 소신님의 부모님이 아직도 한 번도 독일을 가보시지 못해서 늦기 전에 빨리 모시고 가서 누나가 어디에서 생활하는지도 보고 좋은 시간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드디어 기회가 생겼고 이번에 어머님을 모시고 독일 베를린에서 시작해서 또 다른 독일의 소도시까지 여행하는 일정으로 즐겁게 한번 다녀오려고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사실 3주 정도 되는 긴 기간을 문을 닫는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손님들에게 3주라는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었는데, 참, 저희 손님들은 역시나 천사셨습니다. 제가 죄송한 기색으로 손님들한테, 저희가 3주 동안 문을 닫게 돼서요, 그동안 이것도 해야 되고요, 저것도 해야 되고요, 뭔가 구구절절 약간 핑계처럼 막 이야기를 꺼내면, 손님들은 되려, 푹 쉬고 오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는데, 꼭 잘 다녀오세요. 건강 잘 챙기세요. 이런 너무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일 여행도 다니고 오지만 또 오늘 또 미뤄왔던 건강검진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반부터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어제 저녁부터 금식을 해서 그 대장 내시경을 위한 약도 다 먹었고 속을 깨끗하게 비운 상태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됐어요. 네, 속을 이렇게까지 비우는 거는 살면서 처음이었는데 이제 전체적인 검사 결과는 아직 모르지만 대장 내시경 결과 속이 아주 깨끗한 걸로 둘 다 아주 깨끗한 걸로 나와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위내시경도 같이 진행을 했는데 둘 다 위도 아주 깨끗하고 상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두 사람이 사실 기본적인 건강검진은 회사를 다닐 때 받아본 적이 있지만 이렇게 돈을 조금 더 주고 갑상선부터 초음파, 내시경 이런 좀 전체적인 검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어른들이 병원 가는 게 무섭다고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몰랐던 아픈 곳이 드러날까봐 좀 두려움도 있고 걱정도 됐었는데 30이 되는 기념으로 무서운 걸 뒤로 하고 제대로 검진을 받아보자 하고 큰맘 먹고 다녀온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식당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 좀 더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지 않나요? 저희 할머니께서 이제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말씀하시는 게 민서가 결국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옛날에 공자 말씀인 것 같은데 이거는 공자왈. 살아있는 사람은 99가지를 원하지만 아픈 사람은 단 한 가지를 원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확 와닿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한 가지를 원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최대한 건강을 챙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30살 기념 건강검진까지 오늘 받았습니다. 이제 가게를 하다 보면 사실 그런 상상을 하게 돼요. 어딘가 다쳐서 혹은 아파서 자의가 아닌 타의로 가게 문을 닫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 너무 억울하죠. 네. 이 시점에서 한 번은 제대로 검사를 받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된 것 같아요. 또 저희가 이제 길게 여름방학을 간다고 하니까 여러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손님들이 또 빈손으로 찾아오신 게 아니라 저희가 뭘 드려야 되는데 그 책 선물을 가지고 오신 손님들이 두 분이나 계셨어요. 편지를 가져오신 손님도 계셨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또 유난히 저희는 책 선물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글을 써서 그런가? 글 쓰는 사람들이라면 책을 좋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저희를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주는 선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책들이 다 너무 좋고, 저희의 뭔가 생각과 닮아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받은 책이 첫 번째가 그 파타고니아 브랜드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었죠. 파타고니아 창업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그 지구 환경을 위해 좀 일하는 논프로핏에 다 기부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뉴스를 보고 아, 파타고니아 진짜 멋있는 브랜드구나 라는 생각에 그 이 책에 관한 팟캐스트를 몇 개 찾아서 들어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 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선물 주신 손님께서 파타고니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본인이 왜 파타고니아를 좋아하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치즈레이지가 파타고니아처럼 멋있는 브랜드라고 생각하신다라고까지 큰 칭찬을 남겨주셔가지고 더 막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치타고니아. 아직 독서를 시작하지는 못했지만 그 여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여유 있는 시간에 한번 잘 읽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고요함의 지혜라는 책이었는데 좀 불교 철학에 관련된 책인 것 같았어요. 아, 제가 아주 조금밖에 못 읽어봤는데 영업시간에 이제 조금씩 넘겨서 읽어봤거든요. 근데 뭐 종교적인 철학에 관한 거는 아닌 것 같고 마음의 평화가 결국에 뭐 삶의 진실로 이어진다. 근데 이거를 단순히 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텍스트는 아닌 것 같고 이 사람이 실제로 마음속 고요함을 위해 실천하고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구들이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뭔가 그 트윗처럼. 그러다 보니까 좀 핵심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이야기해주는 것 같고 굉장히 오래된 책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던 책인데 아주 조금밖에 안 읽어봤지만 너무 그 재밌고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선물인 것 같습니다. 그 책을 전달해 주실 때 저만 가게에 있었고 강단님은 퇴근을 한 이후였거든요. 근데 책에 대해서 그 손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는 설명만 듣고 제가 단번에 이거 강단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남편이 너무 좋아할 책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손님께서도 놀라시면서 제가 이 책을 고를 때 왠지 남자 사장님이 더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골랐다라고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두 사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잘 이해해주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3주 동안 휴무 기간을 가지면서 근데 그 사이사이에 그래도 팟캐스트는 계속 내보내고 싶어서 미리 열심히 녹음을 해놨어요. 강소팟은 멈추지 않습니다. 2주에 한 번 무조건 찾아옵니다. 본격적인 인터뷰 시작에 앞서 방송 참여에 대해 안내 드릴게요. 치즈레이지.com 블로그를 구독하시면 메일로 방송 업로드 알림과 추가 콘텐츠를 보내드립니다. 방송에 대한 후기는 블로그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듣고 계신 플랫폼에 별점, 평가, 리뷰 남겨주시면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강소팟 4화에 모신 손님은요, 제주에서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레리 사장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로그아웃 아일랜드라는 공간이랑 그곳을 운영하는 레리 힌지 사장님한테 진짜 내적 친밀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정말로 그 공통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조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다. 두 번째, 제주 출신인데 서울에 살다가 귀향했다. 세 번째, 공간을 운영한다. 그리고 네 번째, 글을 쓴다. 이렇게 공통점이 참 많더라고요. 아마도 공간과 콘텐츠를 아우르는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관련한 창업을 꿈꾸거나 이런 분들이 의미 있게 이 대화를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앞에 지금 레리님 나와 계신데요. 인사 한번 들려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레리입니다. 아니, 어제 하루 종일 무건수행을 하셨다고요?
목이 상태가 오락가락을 많이 해서 혹시 중요한 날을 앞두고 목이 다 쉬어버릴까봐 걱정을 했는데 사실 지금도 좀 쉰 목소리처럼 들리긴 하지만 가장 상태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들어오시는데 텀블러에 따뜻한 물을 가득 채우고 오셨더라고요. 네, 500ml나 채우고 왔습니다. 긴장이 되시나요? 약간 긴장도 되는 게 저희 브랜드에 대해서 이렇게 육성으로 이야기하는 자리가 사실 아예 없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를 아침부터 좀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신나기도 했지만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온 것 같기는 해요. 네. 사실 저희가 그 친구로서도 종종 사석에서 만나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나누잖아요. 네. 근데 로그아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레리님의 그 열정이 불타한다는 생각을, 그런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네. 그래서 나는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다. 레리가 얼마나 로그아웃에 진심인가. 이걸 너무 보여주고 싶어서 제가 제일 첫 번째로 준비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로그아웃 아일랜드, 앞으로 롤랜드라고 불러도 될까요? 네네. 롤랜드가 말하는 로그아웃이 무엇일까요? 사전 질문지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그게. 네. 여기서 이거 얘기하느라 인터뷰 반을 다 써버릴까봐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로그아웃을 설명하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로그아웃이라는 단어 자체의 의미만 얘기를 해서는 저희가 하는 모든 활동을 소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일단 그 초기의 로그아웃 아일랜드의 로그아웃과 지금의 로그아웃이 좀 다르기는 해요. 저희가 원래 브랜드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거든요. 사실 힌지와 제가 처음에는 둘만의 어떤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 무렵에 저희가 비슷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핸드폰을 계속 보고 있다거나 자극적이거나 무분별하게 이렇게 저희한테 보여주는 콘텐츠에 되게 짓눌려 있기도 하고 회사나 뭐 다른 막 여타 중요하지 않은 연락들까지도 다 일일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저희 모습 때문에 약간 현타가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우리 조금 휴대폰을 내려놔 보자라고 시작을 한 게 그 프로젝트로서의 로그아웃 아일랜드였고 그 무렵에 이제 저희가 무전 여행을 다녀왔던 적이 있어요. 그게 돈을 들이지 않는 여행이 보통 무전 여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무전력 여행으로서 그걸 줄여서 무전 여행을 간 건데 근데 사실상 지금 요즘 시대에 살면서 완전히 전기를 안 쓴다는 건 좀 어려운 일이고 대신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일단 뭐 휴대폰을 아예 꺼놓는다거나 뭐 TV 같은 거나 그런 걸 보지 않는다거나 그런 쪽으로 여행을 한번 해보자 하니까 진짜 휴대폰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준비해야 될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기 전에 일일이 휴대폰으로 다 알아본 것들을 노트에다 적어가고 뭐 거기 도착해서는 뭐 공중전화로 전화를 드리고 뭐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야 될 때도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필름 카메라를 가져가긴 했죠. 그건 이제 건전지를 쓰는 거지만 필름 카메라 가져가서 사진을 찍고 아니면 그림을 그리기도 했어요. 음악을 들어야 될 때는 카세트 플레이어를 이용해서 음악을 듣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정말 진짜 휴대폰을 놓고도 여행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절대 못할 줄만 알았는데 그때 느꼈던 게 되게 생각보다 효율적이다?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일단 그 경치부터 감상하게 되는 거? 예전 같으면 막 촬영하고 뭐 스토리에도 한번 올려보고 막 카톡도 보내보고 하던 시간을 다 끝낸 후에야 그 경치를 감상을 하는 편인데 그러다가는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할 거 다 했다. 사진 찍었으니까 가자. 막 이러면서 이미 다 진이 빠져가지고 막 다른 데로 이동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그럴 게 없으니까 강에 가서 바로 발을 담그게 되고 바로 막 돌을 막 장난을 치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되게 애다워졌다라고 느끼면서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적이 된 거죠. 막 시간을 뭐 휴대폰을 통해서 낭비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고 이런저런 경험을 하고 나서 여행에서 돌아오고 나니까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휴대폰이나 어떤 전자기기에 너무 짓눌리지 말고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게 또 이제 로그인이 모두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로그인이 된 것들을 벗어나보자 해서 로그아웃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던 거고 그 무렵에
맞춤 뭐 동영상, 콘텐츠들이 막 휴대폰을 통해서 범람할 때마다 우리의 취향을 맞춰서 보여준다고는 하는데 사실 이게 과연 우리의 취향인가? 이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로그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추적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 보자. 라고 해서 이제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이름을 이제 프로젝트로서 지었던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브랜드까지 갈 수가 없었던 게 저는 먼저 퇴사를 해서 내려와 버리고 그 친구는 그대로 거기에 있으면서 그게 그냥 시들시들해져 버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동시에 퇴사를 하고 본격적으로 제주도에 내려오면서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그아웃을 정의내리는 게 너무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의 1년 반 정도 동안 계속 정의만 내렸거든요. 진짜 이 로그아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근데 저희도 살다 보니까 조금 계속 유동적으로 바뀌고 변화하는 사람들이다 보니 계속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결론 지은 거는 로그아웃은 고정시키지 말자.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 의미를. 뭐 분기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월별로도 달라질 수 있는 거고 한데 대신 큰 틀만 벗어나지 말자. 그러면서 그때마다 대신 꼭 공유를 드리자. 이래서 이런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었어요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해가 된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로그아웃을 정의내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편해졌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로그아웃을 말씀을 드리면은 요즘 이탈이라는 단어랑 되게 연결을 많이 짓고 있거든요. 네. 뭐 블로그나 이런 곳에 썼던 말이 로그아웃 아일랜드 또 다른 접속이었어요. 이 또 다른 접속이 무슨 말이냐면 사실 로그인에서 벗어나서 로그아웃으로 가는 과정이 또 다른 로그인을 만든다라는 의미로서 쓴 거거든요. 어차피 로그아웃을 한다고 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여튼 어떤 실제 세계를 맞닥뜨리든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탈도 약간 그런 거에서 결이 비슷한 거예요. 제 경우에는 이탈했다고 느꼈을 때 더 많은 경험을 했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하물며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이제 길을 가다가도 경로를 이탈하게 되면은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시간도 늘어나고 그만큼 수고도 늘어나기 때문인데 경로를 이탈을 하니까 더 멋진 뭐 경험들을 했던 경우들이 많았어요. 더 멋진 풍경을 마주하거나 내가 이렇게 경로 이탈을 해보지 않았으면 이런 길이 있다는 걸 알 수조차도 없고 그리고 내가 달리던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도 몰랐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로그아웃은 결론적으로 이탈이다라고 일단 지금 현재는 그런 식으로 잠정적으로 정의를 내렸고요. 글을 통해서 또 지금 쓰고 있는 슬로건이 지금 저희 프로필에도 적혀 있는 것처럼 하던 거를 안 하고 안 하던 거를 하면서 살고 싶다. 그게 또 이제 이탈인 것 같거든요. 계속 주로 제가 몸을 담고 있던 것을 벗어나서 다른 시도를 해봄으로써 이런 세계도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여튼 중요한 것 같고 그렇게 내가 갖고 있던 편견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고 용기를 갖게 되고 도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로그아웃은 그러하고 근데 이제 그 아일랜드라는 걸 왜 붙였냐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막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저희 둘 다 섬 출신이고 제주도 출신이고 요거는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서 아일랜드를 계속 붙이겠다는 마음이 있었고 조금 브랜딩을 할 때 그 무렵에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섬이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립된 느낌이 있잖아요. 바닷속에서 우뚝 서 있는 이미지가. 근데 저는 그 고립을 나쁘게만 바라보지는 않고 로그아웃도 일종의 고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조금 자기 주체적으로 끊어내고 자기한테 집중한다는 점에서 그것도 로그아웃과 닮아 있고 그래서 로그아웃 아일랜드로 이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처음 흰지님과 레리님을 만나고 로그아웃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들었을 때 사실 저는 확 와닿진 않았어요. 네네. 이런 건가? 라고 하면서 좀 가늠하는 정도였는데 그 이후에 강단님과 제가 그 이야기가 흥미로우니까 둘이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마음 챙김이라거나 좀 요가나 불교 철학에서 나올 것 같은 저희는 그런 단어들을 빌려가면서 이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로그아웃이라는 거를 한 어떤 문장이나 간결한 표현으로 정의하기 어려운 이유가 해결책이 아니라
어떤 현상? 그걸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현상이라서 또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런 게 문제니까 마음을 챙겨. 명상을 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해결책으로서의 그런 단어들이 좀 난무하고 그게 상업적으로 많이 소비가 되는데 저는 로그아웃이 그러지 않아서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의 상황을 좀 진단 내리는 좀 전에 없던 표현을 알게 된 느낌이랄까요? 레리인지랑 얘기를 나누고 나면 저랑 이제 강다님이 둘이 뭘 할 때, 이거 로그아웃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오히려 불명확하고 해석의 여지가 참 많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이해하는 도구가 된다 해야 되나? 그래도 이제 조금 더 로그아웃에 대한 이해를 듣는 분들을 위해 돕고자 좀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하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나누는 대화도 로그아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맞아요. 지금 소신님이 말씀 주신 게 다 로그아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소신님이 저희를 생각해보면서 추측해보고 이런 것이구나라고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게 사실 그런 것들이에요. 저 모범생이죠. 네, 완전 모범생이에요. 이게 애정이 있어야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냥 지나치시는 분들은 이게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거기서 그냥 그치시고 마는데,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로그아웃을 찾아주시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저희가 오히려 배워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둘이서만, 저희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것도 진짜 로그아웃인 것 같고요. 이거를 제가 안 해본 경험이기 때문에 또 로그아웃이기도 하고요. 주로 했던 거를 안 하는 포인트로 요즘은 로그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게 무슨 로그아웃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올해 들어서 요가를 시작했는데 이거 요가하는 거 완전 로그아웃이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사실은 뭐 요가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게 왜 로그아웃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게 왜 로그아웃인지 설명해봐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안 하던 걸 해봤고 그거를 통해서 느끼는 바가 많았기 때문에 사실 로그아웃인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든 그렇게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내 약간 완전 저편 반대편에 있던 것들을 시도해보는 경험이 지금 내가 몸담고 있던 곳이 어떤 곳이었는지 내가 하고 있던 행동이 나에게 진짜 어울리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게 로그아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도 떠올라요. 저한테는 요리를 하는 것도 명상 같았다.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걸 명상이라고 표현했지만 로그아웃이라는 단어를 알고 난 이후에는 이제 로그아웃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왜냐하면 칼질을 하고 요리를 해야 하는 시간에는 다른 것을 사실 신경 쓸 수 없고 뭐 핸드폰을 보거나 이럴 수 없고 거기에만 집중해야 하는 또 어느 정도 손을 쓰고 좀 단순 반복 작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한테는 로그아웃이었는데 사실 또 요즘엔 그런 느낌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레리님이 한 적 없는 일, 내가 놓여본 적 없는 상황이 또 로그아웃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는 좀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셨을 때 공감이 됐어요. 네. 이런 예시를 듣고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어쩌면 자기 나름의 로그아웃적인 경험을 하나, 두 개 정도는 떠올리실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그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완전 로그아웃인데? 라고 얘기하는 순간이 많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목표하는 게 사실 그거거든요. 로그아웃 하는 느낌인데 이런 거 말고 로그아웃 아일랜드가 자꾸 이 로그아웃을 얘기하면서 와 이거 로그아웃이다. 이런 말이 자꾸 나오는 거를 기대하다 보니까 두 분이 이제 나중에 저희랑 만나서 우리 이거 완전 로그아웃인데 막 강다님이랑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여서 너무 기뻐가지고 막 녹아내리는 거예요. 제가 녹여버렸군요.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어떤 익숙한 일들을 하는 것도 당연히 로그아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전에 일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칼질을 하지 않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로그아웃이 된 거고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이 더 이상 또 로그아웃이 아니게 되는 경우에 또 다른 거를 찾아나가는 일들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네, 다 연장선인 것 같아요. 그러면 로그아웃을 의식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네. 어떻게 보면 그 내 세계가 또 넓어지는 부수적인 효과를 또 얻을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 말이 되게 본질이에요. 색안경을 쓰고 있었다면 그 안경을 벗어버리는 게 로그아웃이고 제
세상을 더 넓혀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런 문화도 있구나, 그리고 그거를 좀 존중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희는 로그아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탈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탈을 하는 게 길이 하나가 아니라 길이 더 많아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고 있는 길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그것이 결론적으로는 제 세계를 확장하는 일이고, 그것이 다 로그아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로그아웃이라는 단어를 저는 아주 좋은 의미에서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레리님의 답변을 듣다 보면 오히려 그게 참 좋은 면이라고 또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롤랜드라는 그 브랜드? 사업 자체도 이거는 공간 사업이야. 혹은 어떤 서비스 사업이야. 아니면 어떤 제품을 제공하는 회사야. 뭐 이런 식으로 좀 간결하게 설명하기가 또 어렵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그 레리님이 생각하실 땐 아까 제가 설명한 그런 좀 명확한 분류가 꼭 아니더라도 로그아웃 아일랜드라는 그 업의 본질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하는 일이 워낙 다양하고 하고 싶은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것도 그 구획을 두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사실은 업보다는 초반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있어요. 로그아웃 아일랜드가 어떤 일종의 서클? 동아리? 같은 느낌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서클 같은 약간 뭔가 은밀하고 그들만 하는 문화를 막 영유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리스펙이 있었던 것도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희가 로그아웃을 계속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로그아웃이 도대체 뭐예요? 로그아웃 아일랜드는 뭐 하는 곳이에요? 라고 궁금증을 가져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은밀한 거 아닌가? 결론적으로? 이게 그렇게 해서 결국 관심이 끝나버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계속 궁금함을 유발시킨다는 것 자체가 그분들의 관심을 사실 내포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저희 공간에 방문해 주셨던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저희랑 이야기를 나눠보셨던 모든 분들이, 좀 일방적이긴 하지만 저희의 서클 멤버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분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로그아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 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고, 근데 동아리가 그렇잖아요. 아는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문화를 만들고 우리들끼리 얘기하고, 브랜드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좋아하고 재밌어하는 어떤 문화적 측면으로서는 서클이나 동아리 같은 느낌이 재밌겠다. 로그아웃 아일랜드가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업은 또 아니라서. 근데 제가 궁금했던 건 꼭, 우리는 뭐, 제조업입니다. 막 이런 얘기는 아니었고, 네네. 저 어떤 단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서클, 동아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게 처음부터 그런 상을 그리셨던 거라면, 참 차근차근 잘 가고 계시는구나라고 느꼈거든요. 특히 이번에 또 리뉴얼된 공간, 근데 분위기가 동아리방 같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그래서, 서클 동아리? 참 좋은데? 라는 생각이 저는 오히려 들었어요. 그게 정말 동아리방 같이 느껴졌다고 하면은 진짜 성공인 게, 제가 예전에 동아리 할 때도 그런 느낌으로 썼었거든요. 막 들어놓을 수 있고 활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근데 이전에는 그 데스크만 있던 시절엔 사실 그러지는 못했어요. 되게 조심스러운 공간 같았거든요. 최근 들어서 보다 조금 더 서클 같은 느낌으로 변모하고 있지 않나, 분위기가. 계속 그 컨셉을 좀 유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저는 서클 혹은 동아리라고 했을 때, 참 좋은 단어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사람이 중요한 단체잖아요. 네, 그죠. 내가 예를 들어 마술 동아리에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마술이 좋아도 같이 마술에 대해 이야기할 사람들이 나와 잘 맞지 않으면, 금방 그만두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어찌 보면 롤랜드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그 브랜드 주변에 모이는지도 참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죠. 그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아닐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저희와 같은 결을 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궁금증에서 끝나지 않고 한번 파보겠다라는 분들이 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영광이죠. 서로 되게 그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에 영감을 많이 받기도 하고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강단님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채용 공고 같은 것들은 사람을 모으는 자석 같은 역할을 할 것이 아니라 거르는 채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근데 저희가 계속 나눈 이야기가 로그아웃이라는 단어가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고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그걸 이제 궁금해하는, 그래서 한 발짝 더 다가오고 싶은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셨다고. 근데 그래서 또 그런 게 아닐까요? 아주 좋은 채가 된 거죠. 그렇네요. 오히려 저희가 태초에 너무 애매모호하고 어려웠던 개념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걸 알아주시는 분들만 왔다는 점에서는 정말 채가 되긴 했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어찌 보면 추가적인 설명이나 예시를 들지 않고서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로그아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 자금을 투자해서 창업을 할 거야 라고 가족들이나 주변 지인들한테 이야기했을 때는 어떤 반응을 들었을지도 궁금해요. 근데 그때는 그 특별한 반응은 없었어요, 오히려. 왜냐하면은 제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는데 한 번도 그들을 납득시킨 적이 없거든요. 주변인 한정. 왜냐하면 이제야 저는 불특정 다수에게 납득을 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저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셔서가 아니라 뭘 하든 말릴 수가 없는데 어쩌겠어 이런 느낌이신 거죠. 그러면서도 재밌는 게 제가 설득을 하지 않아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점점 아세요.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뭐 그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근데 그게 또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은 딱 보면 알지 막 이러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알게 모르게 내가 자꾸 그냥 은연중에 얘기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보다. 이게 마음이 동해서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친구들도 약간 그렇고요. 세상에 사실 없던, 단어는 있었지만 이 개념은 저는 없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개념을 새로 가지고 와서 일에 적용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남들이 안 해봤던 일이기도 하니까 그 세상에 없던 개념으로 일을 꾸려나간다는 그 재미도 좀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근데 재미이자 되게 좀 힘들고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 동시에 막막하잖아요. 우리조차도 글로 쓰다가 몇 번을 다시 지우고 쓰고 하는 이유가 저희 쓰고도 스스로 말이 안 맞고 일관되지 않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싶은 거예요. 글을 읽는데도. 그런 것들을 수십 번 겪으면서 하나의 콘텐츠를 올려내거든요. 벌벌 떨면서 이걸 그들이 공감해 주시거나 이해해 주실까라고 하면서 발행을 했는데 그 글을 읽고 반응이 와요. 근데 그 반응이 틀린 게 아닌 거예요. 그 어려워가지고 이걸 막 부연 설명을 하면서 어렵게 해냈는데 그거를 이해해 주시는 모습을 봤을 때 또는 워크샵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렇게 소감 같은 거를 봤는데 그걸 읽어보니까 아니 저희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려가 이렇게 컸었는데 우려가 무색할 정도로 너무 잘 알아주실 때 되게 큰 재미를 느껴요.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구나. 우리끼리 막 끙끙 앓고 어렵기는 하지만 결국 해낼 수 있다라는 이런 성취감이 이 모호한 브랜드를 운영하면서도 이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손님들과 같이 크는 네, 맞아요. 재미라고 해야 되나요? 네, 정말 이거는 소통이 없으면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서로 계속 소통하면서 막 같이 스터디를 하듯이 배우는 것 같기도 해요. 앞서서 그 로그아웃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실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처음 그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구상하기 시작했을 쯤 오히려 그 레리님 스스로가 로그아웃이 잘 안 되는 상태였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는 또 원래 일을 하길 참 좋아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저한테 또 로그아웃의 반대는 어떤 면에선 좀 워커홀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네. 일이나 회사가 주어준 업무 혹은 거기서 내가 부여받은 직책 같은 원래 상황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회사 밖은 다른 세상 같고 내 것이 아닌 것 같은 좀 그런 느낌에 사로잡혀서 또 저도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시작한 두 분이 사실 옛날 회사원일 땐 워커홀릭이 아니었을까? 라는 상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레리님의 그 창업 전에 회사 생활은 또 어땠는지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셨었는지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워커홀릭이었는지는 잘 모르겠기는 한데 최선을 다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한 7, 8년 정도 사회생활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게 이제 마케팅 쪽 일이었거든요. 첫 회사를 들어갈 때 해외 마케팅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퍼포먼스 마케팅 쪽을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좀 지원을 해서 거기서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보는 마케팅이랑 실제로 경험한 마케팅은 완전 달랐던 거죠. 그 퍼포먼스 마케팅이다 보니까 수치를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수랑 거의 담을 쌓아온 사람이고 그쪽으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매일 엑셀 파일을 만지고 매일 수치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뭐 야근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뒤따라올 거고요. 보고서 맨날 만지느라. 또 해외 쪽이니까 막 갑자기 새벽에 이슈가 터져요. 자고 있는데. 막 이런 것들에 막 뭔가 리액션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렵에는 마케팅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처음 간 회사가 앞으로의 그 향방을 다 결정을 하잖아요. 그 이후로 계속 다른 회사로 옮기더라도 마케팅 쪽으로 이제 일을 해왔던 거죠. 그 일을 쭉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경력은 쌓이고 있는데 여전히 여기랑 내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되게 많이 고민하던 시점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연구소에도 한번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경력을 스스로 단절하는 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때 제가 스스로 경력을 단절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시점이었어요. 경력을 단절한다고 하니 막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죠, 주변에서. 아니, 겨우 열심히 지금 잘 해서 조금 오히려 상황이 나아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입 때보다는 나아지고 잘 되고 있는데 왜 못하러 그걸 안 하려고 해? 막 이러는데 그 얘기에 공감하면서도 뭔가 내적으로 이걸 벗어나야겠다는, 여튼 내 결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결국 일을 그만뒀어요. 근데 일을 그만두고 경력을 단절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니까 오히려 되게 용기 있어진 거예요. 뭐든 괜찮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알바부터 시작해야겠다 해서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그 무렵에는 막 고객 뭐 CS 관리나 이런 쪽도 되게 많이 했었고 약간 전문 기술을 다루는 일들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워커홀릭이 될 수 없었던 거는 진짜 완전 이게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나 진짜 내가 펼쳐나간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 안에서는 그게 조금 내 성격상 어렵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 결론적으로 완전히 다 퇴사하고 회사를 이제 마무리 짓겠다, 조직 생활은 끝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한 게 로그아웃 아일랜드였기 때문에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지를 뭔가 판단할 근거는 없기는 한데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게 의미 있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와서 보니 마케팅 회사에 다닐 때 배워놨던 뭐 수치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카피 쓰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지금에 와서 많이 도움이 됐고 그 이후에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고객을 만났을 때도 아주 큰 도움이 됐고 불필요한 경험은 없었구나라고 하면서 그 정도의 생각인 것 같아요. 지금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하면서 거의 예전 회사 생활을 있다시피 해가지고 저도 되게 까마득해서 저도 그 언급하셨던 그 로그아웃 연구소에 올라온 스스로 경력을 단절한다는 것, 그 글을 너무 감명 깊게 읽었어요. 내 삶에 있어서 회사원으로서의 삶은 더 이상 살지 않고 싶어 라고 딱 결정하던 그 시점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그게 단순하게 정리가 아직까지도 좀 잘 안 된 느낌이었는데 이 글을 마치 내가 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정도로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창업 전에 어떤 일 하셨는지 처음 듣거든요. 저희가 그렇게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도 네. 옛날에 무슨 일을 했었는지를 항상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라 저희는 진짜 그랬나 봐요, 정말. 네. 그래서 제가 원래는 혹시 옛날에 글 쓰는 거랑 관련된 일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글을 너무 잘 쓰시잖아요. 제가 너무 앞에서 칭찬을 하면 좀 멋져 그러나? 아니 뭐 글을 잘 쓴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정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그렇다기에는 제가 인스타그램도 옛날 것까지 다 내려가서 이제 염탐을 하는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기록은 롤랜드의 주 무기다. 네네네.
그쵸. 아, 민망하다. 아니, 근데 저는 놀리려고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블로그에 올리시는 긴 글뿐 아니라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그 짤막짤막한 감상들도 다 너무 정확하고 그 두 분의 생각을 잘 담아내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어떤 기교 있는 그런 글쓰기는 아닐 수 있지만 그 본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그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게 저는 더 힘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기록은 롤랜드의 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네. 인정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글 쓰는 거랑 관련된 일을 하셨을까 싶었어요. 근데 또 마케팅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렇다면은 언제부터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좀 좋아하셨는지, 그런 뭐 계기나 아니면 특정 시점이 있을까요? 저는 진짜 글을 쓰는 거랑 담을 쌓고 살았죠, 그것도. 이게, 진짜 싫어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들을 하는 게 되게 로그아웃이 또 되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책을 아예 안 읽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기록에 대한 약간 불신도 있는 사람이라서 그 무렵에는 뭐 일기조차도 잘 쓰지 않는 사람이었어서 그렇게 거의 평생 가까이 살아오다가 그냥 어떤 한 친구에 의해서 책방 문화, 독립 책방 문화랑 카페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접하게 된 거예요. 서울에 되게 재밌고 아기자기하고 그런 책방들이 되게 많잖아요. 거기를 가는 게 습관이 된 거예요. 취미가 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거기를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책을 그렇게 많이 사면서도 책을 하나도 안 읽었어요. 거의 한 2, 3년간 책방을 막 돌아다녔는데 책을 하나도 안 읽고 다 쌓아두기만 한 거죠, 집안에다가. 구매는 하고? 네네네. 근데 저는 또 그 행동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일종의 어떤 문화는 소비함으로써 그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안 읽는 제 모습이 좋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무렵에 괴짜 같지 않느냐며, 막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들한테는. 그랬는데, 저마저도 그게 어느 순간 납득이 안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진짜 이렇게 쌓아두고만 살 일인가? 한 번쯤은 읽어야 되지 않나? 거의 난독증 수준으로 글을 잘 못 읽는 사람이었을 때여서 책을 하나 펼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책을 읽는 게. 근데 또 그 와중에 오기가 생겨서 그 책 한 권을 읽는데 진짜 오랜 시간을 쓰면서 결국 읽어냈어요. 읽어내니까 이거는 남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독서인데 취미인데 저한테는 어떤 챌린지가 된 거예요. 책을 읽는 일 자체가. 책을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그게 한 3년 전쯤인데 지금까지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뭐 책 읽는 분들은 당연히 공감하시겠지만 그만한 그렇게 멋진 표현이나 문장들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개인 블로그에 좀 글도 써보고 막 이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좀 노력들을 했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록은 주무기다, 롤랜드의 주무기다라고 했는데 주무기랑 같은 동급에 있는 것이 전 책이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독서랑 글쓰기만큼 로그아웃이 되게 편한 것이 없다. 책을 읽으면은 이거 완전 내 생각인데? 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표현하시지? 나는 그런 실력이 안 돼서 그런 말을 못 표현했었는데 되려 그 책을 통해서 제 생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책을 읽으면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이 더 많아지겠다. 책을 읽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고 발견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글을 쓰게 되고 그 과정에서 되게 자연스럽게 제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씩 깨어지더라고요. 내가 왜 이런 것들을 도전하지 않았지? 왜 이런 생각들을 해보지 못했지? 라고 하는 것들이 모두 로그아웃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도 로그아웃 아일랜드의 가장 주로 이제 그 콘텐츠로서 가는 것들이 글쓰기인 거고 이제 앞으로는 책을 좀 소개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글을 쓰기 시작한 건 정말 얼마 안 된 거죠. 책도 마찬가지고. 롤랜드에서 글은 레리님만 쓰신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주로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네.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은 제가 거의 다 쓰고 있고요. 초반에는 조금 번갈아서 썼던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조금씩 또 그거를 비율을 나눠서 다르게 가려고는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주로 레리님이 로그아웃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글을 발행하실 때 네.
어떤 아이디어를 글에 담으면 좋을지, 뭐 어떤 이야기를 담으면 좋을지 이런 것들은 좀 흰지님과의 대화에서 힌트를 많이 얻으시나요? 네, 엄청 많이 웃죠. 사실상 흰지의 이야기를 제가 대신 대필하는 것처럼 쓰는 것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괜찮은 경험을 했는데 그게 너무 로그아웃적인 거죠. 근데 저희가 그 글의 톤 앤 매너를 생각을 해봤을 때 갑자기 막 사람이 바뀌면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왕 그렇게 된 거, 너의 경험을 내가 쓰는 일이 제 어떤 글쓰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친구가 하는 말을 경청한 일 자체도 되게 재밌는 일이고 해서, 네, 제가 흰지의 이야기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고 쓰죠. 두 분이 그 친구분이시면서 또 동업자잖아요. 그럼 평소에 시간을 참 많이 보내실 텐데 어떤 류의 대화를 제일 많이 나누세요? 일상적인 대화 빼고. 로그아웃에 대한 얘기를 가장 많이 하기는 하는데, 일상적인 대화를 빼고서는 로그아웃밖에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로그아웃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 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의 어떤 삶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가치관 같은 게 돼버린 상태라서, 이거 완전 로그아웃이다가 그냥 몸에 배어버린 것 같아요. 말에 배어버리고, 뭐 지나가다가 뭐 어떤 현상을 발견을 하게 되면 이거 완전 로그아웃이지 않아? 라고 얘기가 자꾸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진짜 일 얘기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아, 그래서 너무 좋다. 와, 이거 정말 마음이 따뜻해진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는 거죠. 마음이 잘 맞는 사람과 네.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네. 원할 때마다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게 저는 동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신 부분에 정말 공감을 하고 네. 일이 로그아웃에 대한 것이면서도 일하는 방식도 두 분이 추구하는 로그아웃에 가깝게 하려고 해서 이거야말로 그 일과 삶의 경계가 아주 부드럽게 무너진 좋은 예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방금 그 두 분의 대화 이야기를 듣고. 네. 그렇네요. 부드럽게 무너졌다는 표현 아주 훌륭하네요.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워라밸 막 이러잖아요. 네. 그리고 로그아웃이라는 그 소재로 일을 하시는 분이라면 왠지 일과 삶의 경계도 잘 지키실 것 같은데 평소엔 좀 어떤 편이세요? 일단은 저희의 마음은 항상 같아요. 분리를 무조건 해야 해. 심지어 로그아웃 아일랜드보다 우리 개개인이 앞서야 해. 그렇게 얘기를 항상 하지만 네, 지켜지지는 않고 있죠. 근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되기는 해요. 우리는 원래 이렇잖아. 우리 이러기로 했잖아. 라는 말 하나로 그 약간 일에 대한 너무 집착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질 때가 있어서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게 그나마 워라밸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요. 잘 안 되지만 항상 노력하는. 네, 노력하는. 계속 이제 언급이 되는 흰지님이라는 이제 사업 파트너가 계신데 흰지님에 대한 간단한 소개도 해주실 수 있어요? 어떤 분인지 레리님이 보는 흰지님. 흰지님은 일단 그 저희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비주얼적인 모든 그런 컨셉들을 다 도맡아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저는 이제 그 친구의 그런 것들을 그냥 온전히 믿거든요. 제가 그런 쪽을 전혀 못하는 거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그 친구의 어떤 감각은 제가 보기엔 되게 남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면은 아무도 안 하는 걸 할 수가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친구라서 그런 면에서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운영하기에 되게 적합한 친구기도 하고 그리고 둘이서 하는 거다 보니까 의견 수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양보를 많이 해주는 친구이기도 해서 제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좋은 동료죠. 좋은 파트너입니다. 그럼 흰지님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되셨어요? 같은 회사에서 만나게 됐는데 저희가 같은 고향이 제주도잖아요. 제주도다 보니 저는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제주도 사람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일을 하면서는. 그렇게 거기서 만났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주제가 한 곳으로 모이는 거죠. 뭐만 얘기하면 제주도가 어땠고 저쨌고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친해졌었죠. 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가 또 맥주를 되게 좋아하고 술 한잔 기울이고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 둘 다 비슷한 부분을 문제 삼고 있네? 우리 나중에 이런 거 해볼 수도 있겠다. 라고 여지만 둔 상태로 시작이 됐죠. 네. 아, 그렇게 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레리님이 먼저 제주에 오게 되셨고, 네. 그다음 흰지님도 퇴사 후 다시 제주도로 네. 돌아오게 되신 거고. 네. 그럼 좀 본격적으로 이거 일단 일로 한번 이제 좀 해보자라고 했던 시점은 언제쯤이죠? 2021년 말쯤 그때 완전히 이 친구가 내려올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이제 제주도에 둘 다 백수로 있는데 뭐 할까?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그때까지도 사실 브랜드적이지 않았고요. 이거 프로젝트 여기서 한번 해보자. 돈이 되든 안 되든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계속 좀 이게 맞아서 네, 이렇게까지 공간까지 내게 되고 하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진짜 자연스럽게 커진 건가요?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이걸로 돈 벌겠다 막 하면서 작정하고 시작한 게 아니라 공간이 나오면 사업자를 내야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순서를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그래서 약간 모호해요. 여전히 저희 둘이서 일단 친구로 시작한 거기도 하지만 공간에 와 있으면서 이건 사실 사무실이 아니라 그냥 우리 아지트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노는 건지 일하는 건지 좀 구분이 안 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두 분이 로그아웃이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걸 어찌 보면 그냥 개인적인 실천의 차원에서 끝낼 수도 있잖아요. 네. 그걸 사업으로 바꾼다는 건 아까 불특정 다수를 설득한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딱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얼굴도 모르고 이 로그아웃이라는 것에 사실 공감할지 아닐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소개하고 막 들이밀어야 하는 일이니까 그 둘 사이엔 정말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그래도 이걸로 한번 사업을 해보자까지 갔는지가 좀 궁금했어요. 저희가 이야기하고 막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그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와 이런 것이 로그아웃인가 봐. 와 대박이다. 이렇게 살면 진짜 우리 인생 완전 탄탄대로다 막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다가 보니까 저희만 알기 좀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만의 프로젝트로 갖고 있으면 우리만 좋아지는 셈이 되는 건데 이거 남들한테도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 라는 생각부터 이제 그게 일로서 되면은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저희가 이런 삶의 가치를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지속시키려면 일이 아니라면은 좀 흐지부지 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업으로서 한번 가보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길게 이걸 볼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왜냐하면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프로젝트로 시작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는 그러다가 또 흐지부지 돼서 그 얘기를 안 꺼냈거든요. 한 1년 반 정도를. 그러니까 그런 꼴을 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하면서 일로서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더 이거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 당시에는 확신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럼 추천하고 싶은 마음 반, 이 좋은 걸 일로 삼더라도 계속하고 싶다의 마음 반 네, 그렇죠. 정도네요. 네. 그러면은 지금 2021년 말에 창업을 결심하셨지만 그 전에도 로그아웃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하셨으니 네. 거의 3, 4년이 된 거잖아요. 로그아웃이라는 소재로 많은 이야기를 나눈 것이 네. 혹은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네. 여전히 질리지 않나요? 질리지 않습니다. 질리지 않는 이유는 네. 계속 바뀌니까. 네. 처음에 그냥 한 문장 정도, 두 문장 정도로 정의를 내렸던 거랑 지금이 완전 차원이 달라졌고, 자꾸 일깨워지고 뭐 깨달아지는 게 있을수록 그게 그냥 그대로 남아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계속 생경해지고, 로그아웃이 막 새롭게 다가오고, 낯설고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그냥 우리 둘 사이의 프로젝트 이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한 다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무엇이죠? 일단은 글쓰기였어요. 저희가 22년 5월에 공간을 오픈을 하기 전부터 그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블로그를 통해서 글을 계속 올리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혹시나 이 글들을 보시면서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가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면은 이거 처음부터 잘못된 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글을 올렸는데 몇 명 안 되더라도 좋아요를 해주신다거나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보이면서 이거 계속 해볼 법한 컨텐츠겠구나. 우리가 이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운영할 수 있겠구나라고 한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뭐 어찌 보면 가장 돈이 들지 않는 방법으로 네, 그쵸. 수요에 대한 확인을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떤 노트 같은 거 만드신 것도 봤어요. 아, 네. 그러니까 저희가 기록이 주묵이다라고 적었는데 기록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도 노트 같은 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들고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적도 많아서 만약에 우리가 온라인 콘텐츠를 계속 운영하면서 오프라인 상품을 만든다면 가장 먼저 기록하는 도구를 먼저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반적인 그 무지노트랑 에코노트라고 해서 NCRG로 그대로 베껴지는 글을 쓰면 아랫장에 베껴지는 노트를 만들었었죠. 그 다른 노트가 아닌 왜 그런 베껴지는 노트로 만드신 건가요? 아, 그때 저희가 그 어렸을 때 카드 용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하나에 쓰면은 아래가 그대로 복사가 되고 그거를 나눠 갖는 과정을 갖는다는 게 너무 재밌는 일인 것 같지 않아? 우리가 생각하는 뭐 필사가 됐건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됐건 편지가 됐건 그거를 나눠 갖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왜냐면 우리도 결론적으로 글을 나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실제로 만들 수가 있었고 그래서 그걸 팔게 됐죠. 네. 그 로그아웃 데스크는 앞서도 한번 언급해 주셨는데 처음 공간을 마련하고 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그 마련한 일종의 저는 공간 서비스라고 네. 이해를 했는데요. 네. 간단하게 먼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원래 로그아웃 데스크라는 기획 자체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책상을 가질 권리라는 글을 썼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책상의 중요성을 안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힌지 같은 경우는 워낙 책상에 대한 중요성을 잘하는 친구.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책상을 막 재배치하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걸 되게 중시한 친구여서 그 책상에 대한 갈망이 딱 그때 맞았던 거죠. 책상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 로그아웃 쪽으로 되게 표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책상을 비치는 하되 책상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게끔 할까? 일단 읽고 쓰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외에 어떤 비품을 통해서 그들이 로그아웃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그때 이제 막 그 책상 서랍마다 저희가 콘텐츠들을 모아둔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을 하자 아니면 뭐 책을 읽자 아니면 공부를 하자 이런 식으로 목적을 두지 않고 진짜 이 책상 자체의 의미 하나만을 부여해보자. 그러면 그 서비스가 좀 가치 있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최종 결정을 하게 돼서 그 서비스를 진행을 하게 됐죠.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제로 책상을 빌리는 건 거네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그 책상에서는 무엇이든 해도 되는. 네. 제가 처음 로그아웃 아일랜드라는 공간에 방문했을 때도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계셨어서 그 책상을 둘러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그때 너무 놀랐던 게 사실 요즘 세상은 온라인에서 다 볼 수 있는 세상에 가까워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음식을 팔고 좌석이 몇 개고 이 공간의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빠짐없이 인스타그램에 올리지 않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거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동일시돼 버리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롤랜드에 처음 갔을 때 못 본 것들이 있는 거예요. 제가 나름 롤랜드의 온라인 컨텐츠를 참 열심히 소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막 서랍을 열 때마다 블로그에도 없던 글이 여기 막 있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로그아웃 데스크라는 책상을 기획할 땐 또 어떤 부분들을 좀 섬세하게 고민하셨었는지 궁금해요. 방금 그 소신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온라인에는 공개되지 않은 것들이 그 오프라인에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신 분들의 어떤 메리트로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직접 와서 진짜 실제 공간에 오시면은 저희가 더 많이 노력을 해놓았다라는 거를 좀 어필을 하고 싶었는데 사실 그게 어필이 잘 된 것 같지는 않아요. 아주 많은 분들이 데스크를 이용해주지는 않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홍보가 됐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그 무렵에는 했었어요. 차라리 이런 것들까지 준비했어요. 저런 것들까지 준비했어요.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그랬어야 됐나?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로그아웃 데스크를 할 때도 온오프라인에 조금 구분을 두자.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는 거는 홍보는 열심히 하되 알다시피 이제 저희가 로그아웃 아일랜드로서 온라인에서 다 볼 수 있지 않고 오프라인에서 진짜 경험하는 것들을 되게 중시했던 때다 보니까
그래서 더 여기서 즐기셨으면 했죠. 그런 포인트를 많이 고심을 많이 했었죠. 곳곳에 숨겨놨군요. 네,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본질적인 거는 책상의 중요성, 그리고 내가 정말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공간의 중요성, 그걸 꼭 가져야 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던 게 그 서비스 기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알게 된 게 사실 흰지님과 레리님이 저희 식당에 손님으로 왔을 때였어요. 네. 또 마침 흰지님이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어서 그렇죠. 10년 넘게 만에 만났는데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마음의 거리가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진짜 롤랜드를 좋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는 글이었거든요. 로그아웃 아일랜드 한번 찾아볼게 하고 검색을 해봤는데 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가장 인상 깊었던 저의 강렬한 첫인상은 단어 연마 시리즈였어요. 그 지금까지 몇 번 언급된 글들은 로그아웃 연구소라는 카테고리에 이제 포함되는 산문 시리즈였고 단어 연마라는 또 시리즈가 따로 있잖아요. 네. 저는 그 시리즈를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해내셨는지 그 기획 배경을 꼭 듣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은 제가 키워드를 수집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어떤 거를 문장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키워드로 딱 보여주는 게 사람들 입장에서 더 잘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기만의 해석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어를 되게 중시하는데 그 무렵에 저희가 이제 로그아웃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재정의 해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의 연장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 지금 보면은 뭐 과정, 이탈, 뭐 우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사실 다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설명하기 위한 장치인 것 같아요. 이미 모두가 알고 있는 단어를 조금만 뒤틀어서 아니면 조금만 매만져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건 되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단어를 매만짐으로써 재정의함으로써 사람들이 훨씬 완전 어떤 단어를 얘기하는 것보다 이해가 더 높아지는 거죠. 일단 그 콘텐츠에 대한 기획은 생각을 했는데 콘텐츠 이름을 못 짓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원래 약간 연마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약간 무술을 연마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그 사람 또는 그 물건이 조금씩 다듬어지고 만져지면서 변화해서 완전 본질은 잃지 않는데 더 발전되는 그런 개념 자체를 좋아해서 그러면 그 실제로 뭐 무술 연마만이 아니라 어떤 돌 같은 것도 이렇게 연마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어도 연마할 수 있겠다.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유지를 하되 거기서 조금 매만져서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단어 연마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 로그아웃이라는 개념이 정말 어려운 단어라서 오히려 그걸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닿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의 대표적인 것이 저는 그 단어 연마라고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그 단어들을 실제로 저희가 연구소에도 많이 써요. 거기서 나온 단어들을. 왜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글에 녹이면 더 수월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들을 계속 끊임없이 가져다 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롤랜드만의 사전 같기도 하네요. 네. 아주 작은 사전이지만 네. 그 단어들을 서로 공유하는 사람들이 만약 조금씩 늘어난다면 네. 내적 친밀감을 쌓을 수 있는 좋은 장치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완전 그렇죠. 저희가 실제로 그거를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곳에 공개를 할 때 디자인 자체를 사전처럼 디자인을 해서 내보내기도 했었거든요. 그 이유가 언젠가 이거를 진짜 실체가 있는 물건으로 만들고 싶다, 책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것도 고민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로그아웃 아일랜드 하면은 제가 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롤랜드가 진행한 뭐 워크샵이나 프로그램을 내가 몇 개나 참여했나 세봤는데 첫 번째가 스크린 타임 챌린지. 네. 그 온라인으로 하는 간단한 챌린지를 또 제가 참여했었고 그리고 로그아웃 손데이라고 해서 두 분이 좋아하시는 맥주로 네. 흑백 필름을 현상하는 워크숍도 네. 저랑 강다은님이 같이 참여를 했었고 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그냥 해보는 마음이라는 연기 워크숍도 네. 참여를 했었잖아요. 잘했죠. 진짜 대단한 분들이세요.
이렇게까지 모든 걸 참여해주신 분이 없죠. 너무 재밌어서 그래요.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온라인에서 스크린 타임을 서로 공유하면서 좀 전자기기 사용을 줄여보려는 챌린지와 흑백 필름 현상, 그리고 연기, 이게 참 스펙트럼이 아주 넓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워크숍이나 또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건 참 공수가 많이 드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디어는 참 많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것들은 결국 실행을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아직도 하지 못한 일들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워크숍은 어떤 이유로 하게 됐고 아직 하지 못한 혹은 결국 하지 않을 것 같은 워크숍은 또 어떤 기준으로 배제가 되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얘기를 또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저희한테는 일단 이 브랜드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를 되게 설득시키는 일로 항상 수렴이 되거든요. 어렵고 모호한 내용일수록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설명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게 로그아웃이라서 너네가 이런 걸 하는 거구나 라고 바로 알아주시길 바라는 거죠. 추후할 일 리스트라고 따로 모아둔 게 있어요. 거기에 진짜 지금 저희가 실행한 것보다 한 수십 배 되는 것들이 꽉 리스트로 차여 있거든요. 그게 왜 그 자리에 있냐면 납득시킬 만한 얘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것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참여해주셨던 뭐 챌린지나 아니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로그아웃적으로 설명이 다 가능하고 그분들도 납득이 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밖으로 꺼내놓는 거죠. 그런데 아직 이게 정말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납득이 안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설명해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하는 것들은 그대로 아이디어로 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로그아웃이야? 에 대해서는 이게 이래서 로그아웃이에요 라고 설명할 어떤 그 연결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음악에 관련된 워크숍을 한다고 쳐요. 공지를 내리려면 글이 필요하잖아요. 그 글을 쓰려고 하는데 마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로그아웃인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쓰다가 그쪽 추후할 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여물지 않았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것도 그래도 재밌어 보이니까 하면 좋겠어라고 하면 그냥 재밌는 워크숍을 많이 하는 공간이 돼버리겠네요. 그쵸.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정체성을 좀 단단하게 가져갈 수 있는. 네, 그쵸.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뭐 모임이나 그런 것만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진짜 본질적으로 최종 목표는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거야를 완전히 납득시킬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워크숍만 모여있고 클래스만 모여있는 곳이면은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방향성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든 하는 워크숍이지만 저희 쪽으로 와서는 이것이 로그아웃과 연관됐다라는 게 명확히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근데 어디서든 하는 워크숍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어찌 보면 목표가 있는 워크숍이기 때문에. 네. 저는 스크린타임 챌린지 하는 곳 못 봤거든요? 어찌 보면 그 색깔이 더뎌도 뚜렷해져 가는 이유가 그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기획을 하시기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좋은 얘기만. 나쁜 얘기도 좀 해주시죠. 그러면 지금 굳이 정리하자면 공간을 운영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또 글을 포함한 어떤 컨텐츠를 만들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시죠. 각각이 로그아웃이라는 단어로는 괴가 잘 뚫려 있지만 아주 다른 성격의 일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걸 할 때 가장 재밌으세요? 그냥 글 쓰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글을 막 잘 써서 아니면은, 그래서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원래 저의 어필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를 좀 명확하게 알아주길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오해 없이 내가 이야기하는 거에서 사람들이 저를 좀 알아주길 바라는 게 있는데 사실 자기소개라고 하면 뭐 물론 이름, 나이 이런 거야 얼마든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본격적인 자기소개는 하루 이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로그아웃 아일랜드에서 글을 쓰는 것과 되게 닮아 있어요. 그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마치 나처럼 생각해서 소개하는 거랑 닮아 있어서 그 글 쓰는 게 저에겐 가장 재미있으면서 가장 고통스러우면서 가장 저를 힘들게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글 쓰는 일이.
이렇게 로그아웃 데스크를 중심으로 운영하시던 공간이 사실 지금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그 로그아웃 데스크는 이제 안 하고 계시죠. 네. 그 간극에 물리적인 휴식기가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인스타그램에서 봤을 때는 올해 3월 말일에 한 달 정도 쉬신다라고 공지가 올라갔는데 그 다음 피드 글이 7월에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짚어주셨네요. 네, 그 무렵에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안에 돌아올 생각이 있었는데 계획한 대로 잘 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휴식을 갖겠다고 생각했을 때는 되게 명확했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흐지부지 되기도 하고 당연히 그걸로 갈 줄 알았더니 또 막상 실행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또 안 되고 막 이러면서 솔직히 말하면 좌절하는 몇 달을 보내기도 했죠. 좌절이 공존하는. 네. 결론적으로는 한 3, 4개월 정도를 쉬게 된 건데 그동안 많이 재충전했어요. 많이 재충전했고 많은 아이디어를 모아놨고 지금 계속적으로 봐주셨던 뭐 팔로워분들이나 구독자분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좀 뻔뻔하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돌아오기는 했거든요. 더 잘하고 싶어서. 자연스러운데요? 네네, 자연스러웠으면 다행입니다. 근데 그 공간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휴식기를 갖는다는 게 전 진짜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일단 달달이 고정비가 나가기 때문에 네. 일단 쉬자라는 생각이던 아니면 쉬면서 무언가를 좀 바꿔보자라는 생각이던 쉬기 전에 의사결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휴식기 이후에 공간의 성격이 바뀌기도 했고. 네. 근데 저는 그걸 일종의 피봇이라고 봤거든요. 네.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먼저였는지 아니면 우리 뭔가를 좀 피봇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쉬면서 생각을 해보자 이런 결정이 먼저였는지 좀 궁금했어요. 근데 그게 막 어느 쪽이 먼저였는지는 되게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 생각들이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일단 휴식이 먼저였던 것 같기는 해요. 그 쉬고 싶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실 좀 건강 문제도 있어서 쉬어갈 시간이 필요했는데 쉬어가기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서 그동안 정말 그 피봇에 관련된 생각들을 많이 해보자라고 처음에 이제 그런 식의 글을 올렸던 거고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과연 쉬면서 피봇을 여튼 피봇을 생각한다는 거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쉬면서 그거를 일을 하는 꼴이, 이게 맞나? 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게 좀 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일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야 로그아웃 아일랜드에 대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완전 분리하려는 시도를 많이 했고요. 개인적으로도 좀 재정비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같이 여행도 다녀오고 하면서 정말 일 생각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돌아와서는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가 이전에는 혼자의 어떤 한 사람의 개인의 로그아웃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느라 데스크를 제공을 하고 이런 걸 했다면 지금은 우리가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라도 사람들과 더 연결돼서 사람들 더 많이 만나서 대화를 해야겠다. 더 많이 연결되어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들이 기존에 하던 콘텐츠들, 글 쓰는 것들은 유지를 하되 사람들을 더 공간에 많이 찾아오게끔 하고 더 밝게 웃으면서 인사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자라고 피보팅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예전에 로그아웃 데스크를 운영하던 공간은 작은 말소리 정도를 허용하는 네. 조금은 잔잔한 공간이라고 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바뀌고 난 다음 그냥 해보는 마음 워크숍에 갔을 때는 참 막 그렇다고 해서 막 파티하는 막 그런 건 아니지만 공기가 바뀌긴 했더라고요. 네. 단순히 사람이 모여서가 아니라 공간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던데요. 공간을 되게 조용하고 고요한 분위기로 운영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저희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받아볼게요, 사람들 만나볼게요 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공간도 뭔가 더 포근해지고 사람들이 더 뛰어놀 수 있고 물론 그 정도의 사이즈는 안 나오지만 그렇게 환대하는 분위기의 공간이 되면은 우리의 입장을 더 많이 헤아려 주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다시피 원래는 신발을 신는 공간이었는데 신발을 벗는 공간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앉아있을 수 있는 데스크, 그러니까 그 탁자 같은 걸 또 마련을 했고 그렇게 많이 변화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두 분의 취향이 더 들어간 느낌도 받았어요. 네. 색채도 생기고. 네.
사람들이 몰입이나 뭔가 집중을 하는 데 있어서 색이 그 주의를 빼앗거나 집중력을 빼앗거나 이렇게 될까봐 색을 최대한 배제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의 욕망, 뭔가 숨겨왔던. 컬러감에 대한 욕망, 그런 것들을 막 꾸준히 쌓아왔던 터라 이게 약간 터트려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막상 그렇게 공간에 컬러들을 많이 구성해 놓고 오히려 눈길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더니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사람도 드디어 너네만의 어떤 색채가 보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고, 그래서 되게 감사한 일이죠. 네. 근데 저는 그것도 인상적이었거든요. 흰지님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그 이후에 흐르니까 다시 일을 하고 싶어졌는데, 레리님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두 분이 나누면서, 그럼 흰지님이 먼저 일을 시작하는 걸로 네. 하자. 네.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충격적이었어요. 아. 왜냐면 저한테 팀워크라는 건, 할 때 같이 해야지, 쉴 때 같이 쉬고 좀 그런 거였고, 네. 제가 지금껏 나도 모르게 그런 방식을, 강도님에게 강요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 방식이 좋다, 싫다, 다른 방법이 있다,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서. 또 그때 흰지님이 저한테, 자기는 확신이 있다고, 레리님이 언젠가는 회복을 잘해서,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두 분의 팀워크가 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구나라는 생각을 또 하기도 했어요. 근데 중요한 얘기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아지는 시기가 있었고, 그거를 회복하는 시기를 갖고 있었던 터라 좀 더 길어졌던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건강한 흰지 같은 경우는 가만히 일을 안 하고 배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때 흰지가 얘기했던 게 그런 거였어요. 그 친구가 사실 초반에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시작을 할 때, 무릎 수술을 하게 돼서 오랫동안 쉬는 동안 제가 그때 로그아웃 아일랜드를 초석을 다지지 않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네가 지금 뭔가 몸을 회복하는 동안 내가 좀 해보겠다. 두 번째 창업 같은 기분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일리 있다. 너 혼자 한번 해보는 시간들도 너에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나도 그게 또 되게 색다를 것 같다라고 해서 서로 받아들인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해주었죠, 흰지가. 좋았죠. 그 두 번째 창업이라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엄청 비장했네요. 네. 그 시기에. 네. 저희는 이제 진짜 거의 시즌2를 생각을 하는 거다. 이름만 안 바꿨지 좀 완전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마음까지 먹었던 터라, 물론 그렇게는 안 되기는 하더라고요. 하던 것들이 있어서. 네. 되게 비장했었죠. 그 쓰셨던 글 중에 또 제가 재밌게 봤던 글이 체크포인트라는 글이었어요. 네. 어떤 경험이든 그 게임에서 체크포인트를 만들어가는 것처럼 잊고 사는 그런 경험일지 몰라도 내 마음 혹은 내 머릿속 어디선가는 저장해놓은 체크포인트 같은 역할을 해줄 거다. 그런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번째 창업을 할 때, 그 첫 번째 데스크가 있던 그 공간을 운영한 그 경험이 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었는지도 궁금해요. 저희는 완전 다시 시작하는 마음은 그렇게 먹었으나, 결론적으로는 절대 다시 시작하는 거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고객들을 통해 얻었던 경험이라던가, 감동이라던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지라던가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계속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가 책상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뒀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게 저의 약간 좀 레거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 무렵에 생각했던 것이 지금이라고 전혀 달라지지는 않았거든요. 책상은 여전히 중요하고, 그 책상이 있는 공간에서 우리가 같이 모이는 것의 어떤 의미를 되게 높게 평가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공간이 바뀌었지만, 로그아웃 데스크라는 서비스는 사라지지만, 사람들이 그 데스크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획을 하려고 하거든요. 대신, 우리도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분들이랑 만났는데 마음이 통해서 좀 괜찮으면 그 가운데 탁자에서 앉아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또 일하다 가시고, 이런 좀 더 열린 개방적인 분위기로 만들어서 그 일들을 계속 진행하려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그때 얻었던 경험이나 그때 느꼈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를 계속 이어서 갖고 오고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져요. 제가 처음에 로그아웃을 반복하다 보면 또 세상이 좀 커지는 것 같다. 내가 네. 사는.
근데 로그아웃 아일랜드라는 브랜드도 그런 것 같네요. 기존에 갖고 있던 그 로그아웃 데스크에 좋았던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또 사람들과 연결되면서 또 로그아웃 하는 것에 대한 네. 그 생각도 또 계속 기획으로 녹여내실 테니까 네, 그렇죠.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네, 자주 와주세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번 인터뷰를 조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롤랜드가 웹사이트를 오픈했지 않습니까? 네, 드디어 오픈했습니다. 이 얘기 진짜 치즈레이지 분들과 오랫동안 얘기해왔었는데 드디어.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네네, 그쵸. 웹사이트 자체가 너무 롤랜드 같아서 감동스러웠어요. 그 공간이나 콘텐츠를 기획할 때 그 세심하게 고민하시는 그 수준만큼 웹사이트에도 아주 많은 고민이 담겨 있구나. 이런 걸 보자마자 단박에 느꼈거든요. 혹시 어떻게 그렇게 느껴지셨나요? 그게 제 질문이었는데, 제가 느낀 것부터 조금 얘기하자면, 일단 레이아웃. 레이아웃이 그 컬러나 이런 것 없이 그냥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딱 네. 이루어졌고, 네. 뭔가 각져 있잖아요. 네. 책을 웹사이트로 옮기면 이런 느낌일까 싶었어요. 그러니까 전자책을 보는 느낌이라는 게 아니라 책과 같은 느낌의 레이아웃이었어요. 정확히 아시네요. 그리고 그 타자 연습 기능도 있잖아요. 그것도 네. 조금 소개해 주세요. 그 웹사이트 자체의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이것 역시 좀 힌지의 의견이 되게 많이 들어간 포인트라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원래 로그아웃 데스크를 했을 때 공간을 되게 미니멀하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유는 그 데스크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은데 막 벽에 이것저것이 막 걸려 있으면 막 색이 되게 많으면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그거를 되게 자제했던 거거든요. 그런 어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서 우리가 이제 공간에는 컬러감이 많이 생겼으니 그러면 온라인만큼은 여전히 정제돼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블랙 앤 화이트로만 그거를 계속 진행을 했던 거고, 당연히 글을 통해서 글을 더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 너무 작적이지 않기 때문에 금방 읽을 것만 읽고 나오셔도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 사이트에 어떤 비주얼적인 걸로 재미를 보지 않으시길 바라는 부분도 있었어요. 물론 저희는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마음에 들기는 하지만, 저희가 타자 연습 기능은 진짜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타자 연습할 때 보면은 막 그 메밀꽃 필 무렵이나 뭐 이런 것들, 애국가나 이런 것들을 많이 썼던 어렸을 기억이 때. 있으시죠? 제 기억에는 그거를 몇 번씩 연습하면서 뭐 학교 수행평가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몇 번씩 연습하면서 그걸 막 달달 외우게 되는 거예요. 왜 달달 외우게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치면서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뭔가 마음속을 읊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계속 동일한 컨텐츠를 보면서 더 좀 내재화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희 글을 보면서도 그냥 단순히 쓱 읽고 넘어가는 것보다 마치 꾹꾹 눌러서 필사를 하는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되새기는 것처럼 키보드를 치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우리의 글을 더 기억에 남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걸 했던 거죠. 그걸 하지 않으면 소감을 남기지조차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 댓글을 못 남기죠. 댓글을 못 남겨요. 그걸 꼭 쳐야 돼요. 뭐 한 글자를 치더라도 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어떤 하나의 허들을 두음으로써 그분들이 조금 더 약간의 수고를 좀 더 드리면서 그 콘텐츠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게끔 하고 싶다. 그래서 타자 연습이라는 기능을 넣었던 거죠. 그걸 하느라 아주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 기능 구현이 좀 어려웠군요. 네, 왜냐면 저희가 뭐 다른 뭐 홈페이지, 뭐 업체를 통해서 했다거나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최대한 저희 디자인으로, 저희 어떤 기능으로 막 열심히 만든 거다 보니까 안 만들어 본 사람이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기억이 나요. 흰지님이 만드는 게 너무 어려운데 이 또한 로그아웃이다. 맞아요. 지금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요가를 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어설프게 할 때도 많거든요. 아무리 따라해도 정말 안 되고 막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너무 아프고 이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게 다 요가라는 거예요. 자세를 완성하는 게 요가가 아니라 그런 지난한 과정들이 모두 요가에 포함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저희의 지금 창작을 통한 고통도 여전히 다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런 거고, 아마 힌지도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작은 컨텐츠부터 큰 웹사이트까지 하나하나 그 롤랜드 다움을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는 게 저는 항상 응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할 일 뭐 이런 리스트가 있다고도 하셨지만 네. 롤랜드가 좀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프로그램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섣불리 먼저 말해놓고 못 지킬까봐 걱정되기는 하는데, 책을 만드는 거일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온라인이 아니라 조금 더 오프라인 상태를 더 많이 유지하세요. 로그아웃을 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지만, 그러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온라인에 저희의 콘텐츠를 배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항상 아쉽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떤 실물의 책으로 직접 만들어서 그거를 전달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서 어차피 온라인에 있는 글을 모아서 책을 만드는 것보다는 완전 다른 거를 해야겠다. 거기서도 또 로그아웃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양한 책 후보가 있어요. 책 후보가 있는데 일단 고민 중에 있고 조만간 최대한 빨리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기대돼요. 선보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시님이 가장 먼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내용뿐 아니라 진짜 뭔가 전달 방식도 웹사이트처럼 네. 롤랜드스럽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되네요. 네. 공통된 거는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이 책도 오프라인의 것이지만 좀 더 오프라인이랑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서 그 책과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이랑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네.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출연하시는 모든 손님들께, 게스트 사장님께 네. 앞으로 이 강소팟에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다른 사장님을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혹시 생각나는 사장님이 있을까요? 자주 말씀드렸던 사장님일 텐데요. 두 분한테 현지골에 있는 바이트 포이츠라는 그 카페 겸 바 술집이 있는데 고객으로 방문을 먼저 했었고요. 근데 그때 느껴지는 어떤 그 공간의 분위기나 아니면 사장님들의 어떤 다정한 태도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반해서 단골이 된 거거든요. 단골이 되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친구가 돼서 지금 되게 잘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이 진짜 세심하고 정말 다정하고 사람들한테 너무 진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웬만한 단골들이 다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가시는 분들은. 조금이라도 뭘 더 해드릴 수 없을까를 되게 많이 고민하시고 맨날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항상 거기에 있는 여사장님은 밖에 계세요. 보내는데 인사하시느라. 그런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그 원동력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또 한편으로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어떤 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제가 이 강소팟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또 완전 달라 보이겠다, 완전 새롭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꼭 모셔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취재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그럼 오늘 마지막 인사 겸 그 강소팟에 출연했던 소감 한마디 짧게 들려주세요. 일단은 사실 치즈레이지가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강소팟이기 때문에 저는 출연을 결심을 했고요. 두 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믿고 가는 게 있거든요. 두 분이 하시는 콘텐츠나 모든 방면에서 되게 많이 응원을 하고 있어요. 힌지도 마찬가지고요.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좋지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마음이 좋고요. 그리고 질문 너무 재밌게 많이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답을 함으로써 제가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얘기들을 많이 한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강다님한테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하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많이 하나요? 근데 저희야말로 네. 너무 흔쾌히 응해주셔서 감사했고 영광이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로그아웃 아일랜드 레리 사장님을 모시고 일과 삶에 대한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소신이었고요. 저희는 2주 후 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